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원호석입니다. 커마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 멀티미디어 데이터인데요.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무엇이냐. 일단 컴퓨터 최초에 취급했던 데이터가 일단 문자죠. 자,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요. 모니터로 해서 문자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형태로 해서 과거에는 주로 데이터를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음성이라든지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까지 웹서핑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서 음성하고 이미지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영상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동영상까지 설명을 드리면요, 컴퓨터 일반이 모든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성 표현하는 방식, 확장자가 있죠. 자, 미디 파일이라든지 웨이브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mp3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음성 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 이미지. 자, 이미지를 다른 말로 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JPEG을 다른 말로 JPG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GIF, 그리고 BMP. 자, 이런 확장자를 가지는 것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같은 경우, 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MPEG, AVI, ASF, MOV.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 확장자가 되겠죠.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각각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을 찾아라, 맞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음성 확장자가 아닌 것은, 음성 형태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주어지고, 이미지 하나 들어가고, 혹은 비디오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문제가 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분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특징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1번하고 2번까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리하는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이런 이제 혼합되어 있는 다양한 매체를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초기의 컴퓨터에서는 문자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썼던 운영체제가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죠. 자, 도스는 문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는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과 표현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이외에 음성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의 정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관련 용어, 스트리밍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현재 강의 듣고 계시는 이 기술이 스트리밍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일 강의 하나가 100MB다. 자, 100MB라고 봤을 때 스트리밍 기술이 없을 때는 이 100MB를 100%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야만 재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회선 속도에 따라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때요?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00MB를 다운로드 받는데 불과 몇 초 걸리지 않죠. 지금은 관계없지만은 과거에는 회선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MB 강의 한번 들으려면은 최고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서비스 자체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기술이 나왔고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방식은요.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1%를 다운로드 받았다. 그럼 1% 다운로드 받으면서 1% 재생하고요. 그 다음 1%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는 다운로드대로 계속되면서 재생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분야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스트리밍이 되게 되면은 그 파일은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저장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그런 방송 교육 내용들이, 동영상 교육 내용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스트리밍 기술로 재생 가능한 데이터 형식은요, 확장자를 보시면요, RAM 확장자, 그리고 ASF 확장자, 여기서 S가 스트리밍의 약자가 되고요. 그리고 WMV, 자, 현재 여러분들이 재생하고 있는 강의가 WMV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확장자 형식은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그런 형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물론 이거 외에도 뭐 곰 플레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이용하시죠. 근데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그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재생 이제 툴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 곰 플레이어라든지 다른 재생기를 이용해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현재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성 확장자를 가지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MIDI 파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MIDI는 MID, MIDI, 뭐 시험에는 MID로 나올 수도 있고 MIDI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M이 뮤지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악기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악기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MIDI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특징을 들었을 때, 자, 전자악기 간의 데이터 교류를 위한 음악의 연주 정보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연주 통신 프로토콜이다. 자, 음의 높이라든지 길이, 강약 등과 같은 연주 방법에 대한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고 효과음 저장은 안 되고요. 연주 정보만 저장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피아노도 될 수도 있고, 뭐 기타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악기를 이용을 해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연주한 것을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연주한 데이터는 아날로그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하냐면은 이제 음의 높이, 그러니까 음의 높이가 0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숫자로.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을 해서, 자, 음 높이는 2가 되고 길이는 4가 되고 강약은 3 정도의 음을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자체, 이름 파장 자체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단순한 어떤 그 값들을 저장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연주하는 데 있어서 효과음을 저장할 수는 없고요. 단순한 연주에 대한 정보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음성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전자악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일단 작습니다. 용량은 작고요. 뭐 악보 정도가 저장되는 형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이 작고요. 악기 소리의 개수는 최대 16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4가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답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MIDI는 전자악기라는 설명이 나오면 MIDI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웨이브 파일 보도록 하죠. 자, 웨이브 파일은 자, WAV. 자, 파일 확장자 많이 보셨죠? 윈도우 여러분들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체제 설치하게 되면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그 음악 파일이 WAV 파일이에요. 그래서 설치하시면은 WAV 파일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오디오 파일 포맷의 이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제 그 오디오 표준이 웨이브 파일이 되고요.
아날로그 소리의 파장을 얘기하는데요. 소리의 파장을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제 파일의 크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파일의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의 파장이라고 하게 되면 했을 때 이런 주기가 있겠죠. 파장이 있습니다. 자, 이 파장을 컴퓨터 내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저장을 할 때는 1과 0 형태로 해서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이진수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파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 거냐? 그죠?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파일의 크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요. 식을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한번 이론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샘플링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샘플링 주기 그리고 샘플링 크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아날로그는 이런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장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장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저장하면? 자, 이것을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을 모두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래프의 크기가 있겠죠. 크기.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그래프의 간격도 있을 겁니다. 간격. 그래서 간격을 크게 만일 넓게 두게 되면은 음질은 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용량은 적겠지만은 음질은 떨어질 거예요. 세세하게 잘라서 저장하게 되면은 음질은 좋을 거고요. 그 대신 용량도 또 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을 뽑아낼 거냐에 따라서 음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해서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데요. 그때 주기라는 게 나와요. 주기라는 게 나오고요. 샘플링 했을 때 하나의 크기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고요. 그 다음 시간, 재생되는 시간 했을 때 이 파장의 시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재생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 모노일 때와 스테레오일 때는 다릅니다. 모노는 1을 곱해주는 거고요.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리에 대한 디지털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PCM 방식이다. 자, PCM 방식이 무엇인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소리, 아날로그를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이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웨이브의 높이를 몇 초 44,100회 측정하면서 자, 44,100회 이것을 44.1kHz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자, 헤르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헤르츠. 자, 헤르츠는요. 1헤르츠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초에 한 번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1헤르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주기가 있죠. 이런 주기. 어떤 음이라든지 뭐 어떤 소리가 파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파장이 1초에 한 번 일어나게 되면 1헤르츠, 1초에 두 번 일어나게 되면 2헤르츠, 세 번 일어나게 되면 3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의 높이가 이제 파장이 되겠죠. 이 파장이 몇 초 44,100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4,100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44,100헤르츠. 자, 이것을 키로 단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자, 1000으로 나누게 되면은 44.1kHz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샘플링 주기를 뜻하는 거예요. 샘플링 주기. 자, 측정하면서 그 수치를 16비트 범위로 분해해서, 자, 16비트. 여기서 16비트가 샘플링의 크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분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분해를 해서 기록해 간다. 자, 그렇다면 CD 음질 수준의 스테레오라면 이제 곱하기 2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곱하기 2. 자, 10초간 곱하기 1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의 공간은 몇 메가바이트가 되느냐. 자, 문제에서는 비트라고 주어졌고요. 최종적으로 메가바이트로 단위로 해서 표현을 해라. 그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이 값들을 다 곱해 주셔야 돼요. 44.1kHz를 헤르츠로 이제 단위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44,100 되고요. 16비트 곱하기 10초 곱하기 스테레오 해서 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위가 비트잖아요. 그죠? 이것을 메가바이트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이트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죠. 자, 그래서 16을 8로 나누게 되면 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트 단위를 다시 킬로바이트 단위로 만들려면은 킬로는 1000을 나타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그래서 0을 3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1, 2, 그리고 2만 남죠. 자, 이것을 다 곱하게 되면은 1764 킬로바이트가 됩니다. 자, 다시 이것을 메가바이트로 변환하려면은 다시 1000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64가 되는데 약 1.7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초간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만들게 되면, 스테레오로 만들게 되면은 용량이 1.76메가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만일 60초, 그러니까 1분짜리 소리를 이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6을 하시면 되겠죠. 자, MP3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음성 파일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음질도 좋고요, 압축률도 좋습니다. 자,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 기술을 뜻하는 거고요. 음반 CD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CD의 50배로 압축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에 비해서 음질은 거의 비슷한데 용량은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신에서 많이 이용이 되죠. 통신에서 이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질도 중요하지만은 용량이 적어야 돼요. 용량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2P, 자, P2P는 이제 개인 대 개인 서로 통신하는 것을 이제 P2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신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MP3에서 M이 뜻하는 것이 MPEG입니다. MPEG. 자, MPEG은 보통 우리 동영상에서 MPEG 많이 들어보셨죠? 자, MPEG의 뜻이 원칙적인 그 원뜻은 뭐냐면은 MP가 무빙 픽처의 약자고요. 마지막 G가 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전문가 그룹을 뜻하는데요.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이다. 그러니까 MPEG이란 것은 어떤 그룹을 뜻하는 겁니다. 단체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든 여러 가지 표준 규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P3가 MPEG이란 단체에서 만든 오디오 압축 기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MPEG이란 단체에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에 대한 국제 표준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MPEG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스트리밍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오답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오답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자, 데이터 수신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 데이터의 표현이 매끄럽지 않게 된다. 자, 스트리밍을 할 때 물론 다운로드 100% 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이 되는 방식이지만은 그래도 회선의 속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됩니다. 회선의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은 매끄럽지가 않죠, 표현이. 자, 그런데 빠른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근데 3번에서 빠른 경우에도 매끄럽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고 재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인터넷으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맞죠?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스트리밍 지원한다. 맞습니다. 자, 수신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는 없다.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일반적으로 음악은 미디 형식이나 웨이브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맞는 것을 일단 찾아볼게요. 같은 음악을 저장할 경우 미디 형식이 웨이브 형식에 비해서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자, 미디 형식 같은 경우에는 악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할 수 없고요. 단순하게 연주에 대한 정보들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어요. 그런데 웨이브 파일은 어떻습니까? 거의 원본에 가까운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제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미디 형식이 웨이브 형식에 비해서 적은 공간을 차지한다. 자, 이 설명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1번 보도록 하죠. 웨이브 형식의 음악이 MP3
형식의 음악에 비해서 음질이 월등히 좋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mp3 형식이 고음질을 지원을 하죠. 자, 웨이브 형식은 소리의 파장을 아날로그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 아날로그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 아날로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죠. 소리의 파장이 아날로그가 되는 거고 이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미디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악기 소리의 개수는 4개가 아니라 16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뭐 문제는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압축. 자, 왜 압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압축의 필요성. 자, 압축을 하는 이유는요. 크기를 일단 전략을 해야겠죠.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크기를 전략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전송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이런 신호를 100% 동일하게 그대로 이제 만일 압축을 한다. 뭐 압축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기가 단위로 해서 압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대신 어때요? 화질이라든지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뛰어나겠죠. 자, DVD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DVD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대신에 화질이 뛰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CD-ROM에다가 저장한 700메가짜리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화질이 어느 정도 음질이 유지는 되지만은 어때요? 아무래도 DVD에 비해서는 화질이라든지 음질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압축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어떤 이제 전송하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이 이제 그 어떤 상황, 목적에 따라서 압축률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데이터 압축의 정의를 보시면요. 파일이나 통신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의 집합에 크기를 전략하거나 전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좀 더 적은 수의 비트를 사용하도록 부호하는 것이다. 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된 비트열 또는 패턴을 삭제하고 대신 좀 더 적은 수의 비트 또는 요약 형식으로 부호하며 요약 형식을 복호하면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이 된다. 자, 어차피 디지털이라는 것은 1과 0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있다. 이런 음성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압축하게 되면은 1이 4개다. 1이 4개고 0이 4개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자, 압축하는 방식은 무손실 압축이 있고요. 손실 압축 방식이 있습니다. 문장이나 부호 데이터, 수치 데이터 등의 압축에는 반드시 무손실 압축이 되겠죠. 자, 손실된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이런 데이터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들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이제 무손실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영상이라든지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손실 압축 방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나 음성, 뭐 사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정확성보다도 직접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압축 방법이 이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압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그래프. 자, 확장자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확장자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표현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표현하는 방식. 자, 포토샵이라는 이미지 그 툴을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좀 쉬울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이 있고요.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큰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트 모양의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이 원본 파일을 확대를 했어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 부분이 어떻습니까? 깨끗하지가 않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은 이제 비트맵 방식이고요. 벡터 방식은 원본 파일을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매끈하게 모양을 가집니다. 이게 벡터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는 벡터 방식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비트맵 방식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비트맵. 자, 비트맵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점으로서 어떤 이제 그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 되면은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점, 네모입니다. 네모. 이런 점. 이것을 픽셀, 화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장자리 부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단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 픽셀, 화소로 이제 그림을 이루는 이미지 파일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확장자를 보시면 GIF라든지 JPG, 뭐 PNG, PIFF, BMP, PCT, PCX 이런 확장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확장자라든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확장자들이 모두 비트맵 형식으로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폰트라든지 이미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트맵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비트맵 방식을 이용을 하느냐? 그것은 실물 사진이나 복잡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점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점 하나에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또 점 하나에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세밀한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적합한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저장했을 때보다도 많은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자, 벡터 방식은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이 고용량입니다. 일단 용량이 커요.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대신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대하게 되면은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꺾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엘리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어싱. 자, 엘리어싱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하려면은 매끄럽게 부드럽게 하려면은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매끈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안티 엘리어싱이 무엇이냐면은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표현되는 계단 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부드럽게 매끄럽게 해주는 기술이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벡터는 무엇이냐? 자, 벡터. 우리 수학 시간에 스칼라하고 벡터 표현 방식 배우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은 어떤 점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한 위치값만 가지고 있어요. 위치값. 그러니까 좌표값이 되겠죠. 좌표값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있죠. 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위치값을 가져요. 좌표값을 가지고요. 이 좌표하고 이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세밀한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 세밀한 표현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간단한 도형, 어떤 도형을 표현할 때, 도형을 저장할 때 주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도 화질에는 손상이 없죠. 점 형태가 아니고요. 선이나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화질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파일 형태가 WMF라는 파일 형식이 있어요. WMF. 그래서 시험에는 비트맵 그 파일 형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GIF, JPG, PNG, 그리고 WMF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는 보통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벡터의 V를 기억을 하십시오. V, 그리고 확장자의 첫 글자 W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면서 단순한 그 도형을 표현을 할 때, 드로잉은 회화에서 이제 선을 표현을 할 때, 선으로 이제 그리는 것을 드로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단순한 드로잉 이미지를 표현하기 적합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맵은 이제 세밀한 이미지, 벡터는 간단한, 단순한 도형들, 그 대신 용량은 적고요. 자, 이미지 확장자 이제 형태 말씀을 드릴게요. 자, JPEG. 여기서 P가 포토그래픽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JPG, 보통 우리가 JPG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이다. 항상 통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압축률, 그죠? 압축이 일단 그 사진 용량 자체가 1MB라면은 자, 이 1MB를 JPG로 표현하게 되면은 많이 줄여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통신에서 빨리빨리 전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포맷, 그러니까 다른 형식보다도 압축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의 용량으로 해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G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압축하는 방식 자체가 압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24비트의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비트의 컬러를 표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2의 24승계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픽셀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 픽셀 하나가 뭐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의 비트의 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24비트, 그러니까 2의 24승계로 해서 이 픽셀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1600만 가지의 색을 하나의 픽셀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색을 표현하는 그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겠죠. 자, 손실 압축 방법과 무손실 압축을 모두 지원하는 방법이고요. 압축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압축률을 높일 경우에는 화질이 떨어져요. 그 대신, 그죠? 무조건 압축률을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압축률을 높이게 되면 화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GIF, G가 그래픽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미지의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압축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이고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GIF로 된 그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일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형태로도 GIF 파일 형태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8개의 이제 비트로 해서 컬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2의 8승이 되기 때문에 256가지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4비트로 해서 컬러를 표현할 때와 8비트의 컬러로 표현할 때 아무래도 용량을 따지게 되면은 24비트의 컬러를 표현할 때가 용량이 크겠죠. 아무래도 8비트는 가지는 정보가 작기 때문에, 표현하는 정보가 작기 때문에 용량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하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보통 우리가 256가지 색이라면은 대부분의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하고요. JPEG 파일에 비해서는 압축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원본 그림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미지 손상이 적은 그런 이제 무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BMP. 자, BMP의 B가 비트맵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점 형태로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윈도우즈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제 비트맵 그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에서 이용이 되고요. 고용량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화면을 캡처를 했을 때요. 이미지를 저장을 했어요. 캡처를 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 BMP 확장자를 가지도록 저장을 했을 때 하고 JPG 확장자를 가지도록 저장했을 때하고 한번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장해 보시면은 BMP는 기본적으로 메가 단위입니다. 메가바이트. 이것은 킬로바이트 단위죠. 보통. 그래서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큽니다. 그 대신 해상도가 높습니다. 해상도가 좋아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특징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트맵 이미지의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다 곱해 주시면 돼요. 자, 가로 픽셀 수, 세로 픽셀 수, 픽셀의 크기 압축률인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화면의 그 해상도를 1024 768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768 해상도. 자, 이 해상도가 뜻하는 것은 이 픽셀이 이만큼 개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픽셀이. 그 정도의 해상도, 그 정도의 선명도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미지, 그림이라고 볼게요. 한 장의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의 용량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곱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가로와 세로를 곱하고, 그리고 하나의 픽셀, 그 크기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픽셀의 크기, 그리고 압축률, 어느 정도의 압축을 했느냐. 자, 이것을 그대로 압축 없이 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고요. 10분의 1로 압축을 했다.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용량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가로 320픽셀, 세로 240픽셀. 자, 256가지의 색상을 표현한다. 자, 256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려면은 픽셀 하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56은 2의 몇 승이죠?
이게 8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픽셀 하나의 크기가 몇 개의 비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8개의 비트가 있으면은 하나의 픽셀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8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정지 영상, 그러니까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10대 1, 10분의 1로 압축을 한다. 그래서 JPG 파일로 해서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대략 얼마가 되느냐. 다 곱하시면 됩니다. 쭉 곱하고 8비트 곱하고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0.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이것을 바이트로 표현하게 되면 8로 나눠 주셔야겠죠. 바이트로 표현하고요. 또 키로로 표현하려면은 이제 1000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그래서 7.68 정도의 용량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더링이라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색상을 조합을 해서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쪽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색깔이죠? 자, 분홍색이죠. 분홍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요. 분홍색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해서 실제는 흰색과 빨간색을 조합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흰색하고 빨간색이 조합이 되어 있지만 분홍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색만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색 하나를 더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 색을 표현한 거예요. 두 가지 색만 이용을 해서. 그래서 전체 색상 수가 줄어드는 거죠. 표현하는 색상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비트, 그러니까 비트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은 용량으로 해서 제한된 색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자, 렌더링은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은 보십시오. 어때요? 사실감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하나의 물체 모형에다가 명암이라든지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모핑은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변환해주는, 통합해주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여성의 이제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얼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은 모핑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들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기법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자, 인터레이싱은 그 전체 이미지가 처음에는 흐리다가 점차 선명해지는 기법입니다. 지금은 뭐 크게 필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웹브라우저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게 어떻게 전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패킷 형태로 해서 전달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패킷. 이게 전부 다 패킷이죠. 그래서 패킷 형태로 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통신으로 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통신 회선의 속도가 떨어지면은, 자, 이거 1번 패킷이라 그러면 이거 하나 보였다가 이거 하나 보였다가 이거 하나 보였다가 이거 하나 보였다가 이거 하나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이미지 하나 다운받으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회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보여지는 거죠.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바로 전체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인터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처음에는 흐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띄엄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일단 윤곽은 보여져요. 윤곽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태는 보여지는 겁니다. 만일 패킷 형태로 해서 많이 통신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보이고 이거 하나 보이고 이거 하나 보이고 이거 하나 보이고, 그죠? 그래서 그 전송을 받는 중간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짜집기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레이싱 방식으로 해서 만약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일단 전체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미해요. 흐릿합니다. 그리고 점점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레이싱 기법이에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하여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미지의 크기를 확대해도 손상이 없다. 맞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는 이미지 구성이다. 맞다. 맞죠? 대표적인 WMF 파일 형식을 이용한다. 자, W, 벡터의 V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한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 들어도 이게 비트맵이지 벡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스터 이미지라고 한다. 자, 레스터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점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텔레비전 수상기, 예전에 그 수상기 보시면은 뒤에 이제 주사하는 그 주사선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이것을 레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쏘는 거죠. 점 하나하나 쏘아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그래픽 파일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BMP 파일 형식은 윈도우즈 표준 비트맵 파일 형식으로, 자, 여기까지 맞네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한다. 맞네요. 자,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작다. 자, 손실 없이 압축을 하는데 어떻게 파일의 크기가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틀렸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가로 100 화소. 자, 화소나 픽셀이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로 100, 크기는 24비트. 자, RGB 컬러 이미지를 10분의 1 압축을 해서 저장을 했다. 그러니까 24비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파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1KB는 1000바이트로 가정을 한다. 자, 다 곱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지우시고요. 그럼 24 자, 비트가 되고요. 자, 이것을 8로 일단 나누어서 바이트로 만들어야겠죠. 자, 8로 나누어서 바이트로 변환하게 되면은 3000 바이트가 됩니다. 자, 이것을 또 단위가 킬로잖아요. 그죠? 1000으로 나누게 되면 3kB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그래픽 처리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일단 맞는 것을 찾아보시면 렌더링에 대한 설명 2번이 맞네요. 그죠?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이다. 렌더링 맞고요. 자, 1번 설명 한번 보도록 하죠.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이다. 자, 이게 필터링이 아니고요. 디더링이라고 하죠. 디더링.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변환하거나 통합한다. 자, 영화에서 많이 쓰는 기법, 모핑이 되고요. 자, 이미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발생된 계단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계단 현상 자체가 이제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중 그래픽 기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요. 4번에 보시면은 3차원. 자, 말씀드린 거네.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성하고 이미지, 멀티미디어 데이터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컴퓨터 일반에 대한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